경북 시골 마을 78세 박말순 할머니는 15년째 진돗개 백구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밥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몸이 자꾸 무거워졌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백구의 행동이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백구가 갑자기 밥상을 걷어차고 쌀통을 향해 사납게 지저댔어요. 이놈아! 왜 이래? 미쳤나? 하지만 며칠 뒤 말순은 쌀에서 발견한 하얀 가루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죠. 15년을 함께 해온 이웃이 자신을 향한 누군가의 시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나자 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순 할머니와 백구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상북도 끝자락, 이름도 생소한 작은 마을에 78세 박말순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낡은 기와지붕을 비추면 할머니는 어김없이 눈을 뜨죠. 관절이 뻣뻣해진 몸을 일으켜 세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순의 집은 마을 어귀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야 나오는 외딴 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30년 전 남편 박서방이 세상을 떠난 뒤로 줄곧 혼자였습니다. 자식은 애초에 없었고 친척들마저 도시로 떠나버린 지 오래죠. 그래도 말순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작은 밭에서 나는 배추와 무,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왔거든요. 할머니 곁에는 늘 한 녀석이 함께했습니다. 바로 진돗개 백구죠. 새하얀 털에 검은 눈동자가 영리해 보이는 이게는 말순이 50대 때부터 키워온 반려였어요. 벌써 15년이 넘었으니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이 훌쩍 넘은 노견이었죠. 그래도 백구는 여전히 정정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충직하기로 소문났습니다. 아침마다 말순이 밭으로 나가면 백구는 성큼성큼 뒤따라와 할머니 옆에 앉아 있곤 했어요. 점심때가 되어 돌아올 때까지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죠. 마을 어른들은 그런 백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개 참 기특하네. 말순이보다 더 사람 같아. 저런 개가 어디 있나. 주인 따라 밭에서 하루 종일 지키고 서 있으니 백구는 낯선 사람이 오면 으르렁거리며 경계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반겼어요. 특히 아이들이 지나가면 온순하게 쓰다듬어 주곤 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백구를 좋아했습니다. 요즘 들어 말순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유독 힘들었고 밭일을 하다 보면 금세 숨이 찼습니다. 식욕도 떨어져서 하루 한 끼 겨우 먹는 날이 많아졌죠. 그래도 큰 병은 아니겠거니 하며 넘어갔어요. 워낙 병원 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어느 저녁 말순은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백구야, 우리 둘이 이렇게 오래 함께 살 줄 몰랐지. 네가 없었으면 진작 외로워 죽었을 게야. 백구는 할머니 무릎에 턱을 괴고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간간히 꼬리를 흔들며 말순의 손길을 받고 있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말순에게는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마을에는 가끔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 빈집을 사거나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몇 년 못 가서 다시 도시로 떠났죠. 시골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말순과 백구는 변함없이 이곳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웃집 이씨 아주머니는 종종 말순을 찾아왔어요. 나이는 말순보다 10살 정도 어렸지만 혼자 사는 할머니를 챙겨준다며 자주 들렀죠. 쌀이나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말순은 그런 이씨 아주머니가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백구가 있어 안 쓸쓸해. 이 녀석이 내 가족이야. 말순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백구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살며시 눈을 깜박였죠. 마치 알겠다는 듯이요.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말순과 백구는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구는 할머니 침실 문 앞에서 잠을 잤고 말순은 그런 백구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도 백구가 먼저 알아채고 짖어주었거든요. 이렇게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며칠이 지나면서 말순의 몸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메스꺼웠고 밥만 먹으면 위가 쓰라려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한 숟가락 뜨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이상하네. 감기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럴까.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식욕이 없어서 간단하게 죽이라도 끓여 먹으려 했죠. 그런데 쌀을 씻으려고 쌀통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뭔 냄새지? 쌀이 상했나? 하지만 쌀알 자체는 멀쩡해 보였어요. 그냥 기분 탓인가 싶어 넘어갔죠. 죽을 끓이고 상에 올려놓으니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막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백구가 불이 나게 달려와 앞발로 밥상을 3개 걷어찼습니다. 그르르릉, 낮게 으르렁거리며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이놈아, 왜 이래? 미쳤나? 뜨거운 죽이 바닥에 쏟아지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말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백구가 이런 행동을 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백구는 계속해서 쌀통 쪽을 향해 지저댔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절박했죠. 털이 곤두서고 눈빛이 매섭게 변한 모습이 마치 적을 발견한 듯했습니다. 너 정말 늙어서 그러나? 왜 멀쩡한 밥을 엎어놓고 난리야? 말수는 투덜거리며 바닥에 쏟아진 죽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백구는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쌀통 주변을 맴돌며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사나운 소리를 냈어요. 이때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 아줌매, 계세요? 이씨 아주머니였어요. 말수는 어수선한 부엌을 대충 정리하고 문을 열어주었죠. 아이고,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그냥 백구가 갑자기 이상하게 굴어서요. 밥상을 엎어놓고 난리를 쳐서요. 이씨 아주머니는 백구를 힐끗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걔가 늙으면 그런 법이에요. 우리 집 걔도 그랬거든요.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안색이 영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게 요즘 자꾸 속이 안 좋아서요.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아이고, 큰일이네요. 그럼 제가 내일 쌀 좀 새로 가져다 드릴게요. 오래된 쌀 드시면 더 안 좋거든요. 이씨 아주머니의 제안에 말수는 고마워했어요. 혼자 사는 처지에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신세만 지네요. 뭘요? 서로 이웃끼리 도와야죠. 이씨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에도 백구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쌀통 근처에서 맴돌며 킁킁거리다가 말순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죠. 마치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듯했습니다. 너 왜 이래? 오늘 유독 이상하네. 말순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백구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어요. 밤늦도록 쌀통 앞을 지키며 서 있었죠. 다음날 이른 아침, 이씨 아주머니가 약속대로 새 쌀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쌀 가져왔어요. 이번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뭘로 보답을 해야 할지. 아이고, 뭘 그런 걸 다. 그냥 건강하게 지내시면 되죠. 이씨 아주머니는 말순이 보는 앞에서 낡은 쌀통을 비우고 새 쌀을 부어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구가 또다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왜 자꾸 그래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요? 글쎄요. 어제부터 계속 그래서요. 늙어서 그런가 봅니다. 이씨 아주머니는 백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금세 시선을 돌렸어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말수는 감사 인사를 하며 이씨 아주머니를 배웅했어요.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죠. 평소 이씨 아주머니를 좋아했던 백구가 왜 갑자기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새 쌀로 밥을 지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쓰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죠. 백구는 밤새 쌀통 옆에서 잠들지 않고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질까봐 경계하는 듯했습니다. 말수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 쌀로 지은 밥을 먹을 때마다 속이 더욱 쓰라렸고 머리도 어지러워졌어요.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옷이 헐렁해질 정도였죠. 이상해. 새 쌀인데 왜 더 안 좋지? 오늘도 아침 준비를 위해 쌀을 씻으려고 쌀통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쌀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 말이에요. 마치 약품 같은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였죠. 말수는 코를 킁킁거리며 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쌀알 사이사이에 섞여 있는 하얀 가루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쌀가루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 질감이 달랐어요. 이게 뭐여? 쌀가루치고는 너무 고와. 말순이 그 하얀 가루를 손가락으로 집어 코에 가져다 댔을 때 백구가 갑자기 달려와 할머니의 손을 발로 쳤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닥에 흩어졌죠. 아이고, 너 또 왜 그래? 백구는 바닥에 떨어진 하얀 가루 주변을 빙빙 돌며 으르렁거렸어요. 평소 온순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마치 그 가루가 위험한 것이라는 걸 알려주려는 듯했습니다. 말수는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새쌀을 먹기 시작한 뒤부터 몸이 더 안 좋아졌을까? 그리고 왜 백구는 계속 쌀통을 경계하고 있을까?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 아줌매, 계세요? 이씨 아주머니였어요. 말순은 황급히 쌀통 뚜껑을 덮고 문을 열어주었죠. 아이고, 말순 아줌매. 또 혼자 밥 드시나요? 몸은 좀 어떠세요? 이씨 아주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하지만 말순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바로 며칠 전 새쌀을 가져다 준 장본인이었거든요. 아, 네. 그런대로요. 말순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반가워하며 차라도 한 잔 대접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죠.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제가 가져다 드린 쌀은 잘 드시고 계시죠? 네.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말순의 시선은 자꾸 이씨 아주머니의 얼굴을 피했어요. 괜히 죄책감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백구가 어디 갔나요? 평소 같으면 벌써 나왔을 텐데. 백구는 부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이씨 아주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목 깊은 곳에서 울려 나왔죠. 저기, 있어요. 요즘 좀 이상해서요. 아, 그래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요? 이씨 아주머니가 백구 쪽으로 다가가자 백구는 더욱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머, 무서워라. 왜 저렇게 사나워졌을까요? 글쎄요. 어제부터 계속 그래요. 말수는 불편한 마음에 얼른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이씨 아주머니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살피는 듯한,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그나저나 요즘 마을에 도둑이 다닌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도둑이요? 네. 빈집을 노린다고 하던데요. 혹시 아줌의 집에 귀중한 거라도 있으면 조심하셔야 할 텐데. 말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귀중한 것이라니. 설마 이씨 아주머니가 그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돌아가신 남편이 평생 모아둔 금괴와 현금 말이에요. 별거 없어요. 뭐 훔쳐갈 게 있겠어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씨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가면서도 계속 집 안을 둘러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죠. 문을 닫고 나서야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이씨 아주머니의 행동과 말투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백구야, 너는 뭘 알고 있는 거니? 백구는 여전히 쌀통 쪽을 향해 앉아 있었어요. 말순이 다가가자 백구는 할머니 손을 핥으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듯했죠. 말순은 문득 궁금해져서 쌀통을 다시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쌀을 한 움큼 떠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역시 하얀 가루가 섞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이 보였죠. 이게 정말 뭘까? 설마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말수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이웃을 의심한다는 게 너무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백구의 반응을 보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쌀을 먹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 있던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죠. 신기하게도 속이 쓰리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쌀을 먹지 않고 라면으로 저녁을 때운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았어요. 속쓰림도 줄어들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죠. 백구도 예전처럼 온순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밭에 나간 말수는 이웃집 김씨 할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말순 아줌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김씨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그런데 말순 아줌매, 요즘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인데요? 아침에 집에 금덩이랑 현금이 많이 있다는 소문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생 비밀로 간직해온 일이 어떻게 알려진 건지 당황스러웠죠. 그런 헛소문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집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씨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이씨 아주머니라고요? 네. 아즘의 남편분이 옛날에 광산에서 일하셨다면서 그때 뭔가 많이 모아뒀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정말로 이씨 아주머니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였을까요? 남편 박서방이 광산에서 일할 때 몰래 가져온 금괴들과 평생 모은 현금을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소문이 나면 좋을 게 없거든요. 김 씨의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말순의 불안감을 더했어요. 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순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왠지 다르게 보였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보는 것 같았죠. 정말 말순이 집에 돈이 많이 있나? 그러게, 혼자 살면서 어떻게 모았을까? 뒷전으로 들리는 수군거림이 말순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말순은 방 한 구석에 숨겨둔 괴짝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금괴 몇 개와 평생 모은 현금이 그대로 있었어요. 다행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더군요. 백구야,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백구는 말순 곁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마치 할머니를 지키겠다는 듯이요. 그날 오후 이씨 아주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들르는 것 같았어요. 말순 아줌매, 안녕하세요. 요즘 밥은 잘 드시고 계세요? 네, 그럭저럭요. 그런데 아줌매,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 들으셨어요? 말순은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무슨 소문이요? 아줌매 집에 재산이 많다는 소문이요. 정말 황당하죠? 이씨 아주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니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말순의 반응을 살피는 듯했죠. 그런 헛소문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글쎄요. 아마 누군가 지어낸 얘기겠죠. 그런데 아줌매, 혹시 정말로 이씨 아주머니가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예리했습니다. 정말로 뭐요? 아, 아니에요. 그냥 소문 때문에 도둑이라도 들까봐 걱정되어서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 이씨 아주머니를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사납게요. 어머, 백구가 또 그러네요. 요즘 왜 이렇게 사나워졌을까요? 늙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말수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백구가 왜 이씨 아주머니를 경계하는지 말이에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아줌매, 정말 조심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위험하거든요. 이씨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말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확신이 서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백구는 밤새 대문 앞을 서성이며 경계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님이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말순 아주머니, 마을에서 소문이 많이 나고 있어서 걱정이 되어 왔어요. 이장님마저 그 소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정말로 집에 귀중품이 있으시면 은행에 맡기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세상이 워낙 울싸하니까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장님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죠. 소문은 점점 더 퍼져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말순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힐끗힐끗 쳐다보았고 아이들까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말수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 모든 소문의 시작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을 향한 누군가의 시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이에요. 소문이 마을 전체로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이제 집 밖으로 나가기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백구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났습니다.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연일 이어진 불안감 때문에 몸이 지쳐 있었거든요. 백구는 언제나처럼 방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죠.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백구의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말순이 잠에서 깼습니다.
백구가 털을 곤두세우고 대문 쪽을 향해 경계하고 있었어요. 백구야, 뭐가 있나? 말순이 일어나려던 순간 부엌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 같은 소리였죠. 누가 있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대신 더 조심스러운 움직임 소리만 들렸죠. 백구는 이미 몸을 낮추고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15년을 함께 살면서 본 적 없는 사나운 모습이었죠. 그때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번쩍였어요. 손전등 불빛이었죠. 말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둑이다. 바로 그 순간 백구가 번개처럼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곧이어 사람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깍! 이놈아.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말순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죠. 이씨 아주머니였습니다. 부엌에서는 격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백구의 사나운 짖음과 이씨 아주머니의 비명소리, 그리고 무언가 쓰러지고 깨지는 소리가 뒤섞였죠. 말순은 떨리는 다리로 부엌으로 향했어요. 전등을 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씨 아주머니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손에는 하얀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쌀통 뚜껑은 열려 있었죠. 백구는 이씨 아주머니를 향해 계속 지저대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씨 아주머니? 왜 우리 집에? 이씨 아주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들켜서는 안 될 일을 들킨 표정이었죠. 그게 말순 아줌매. 이씨 아주머니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손에 든 하얀 봉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손에 든 게? 아니에요. 이건 말순이 봉지를 빼앗으려 하자 이씨 아주머니는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백구가 다시 달려들어 이씨 아주머니의 팔을 물었죠. 아야, 놓아. 난투 끝에 하얀 봉지가 바닥에 떨어져 내용물이 쏟아졌어요. 하얀 가루였죠. 바로 말순이 쌀에서 발견했던 그 가루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씨 아주머니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현장에서 잡혔거든요. 말순 아줌매, 제발 이해해 주세요. 무엇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뭘 하려던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람을 독살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백구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있었어요. 이씨 아주머니와 싸우면서 여러 곳을 다쳤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할머니를 지켜냈죠. 백구야, 괜찮나? 말순이 백구를 살펴보니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씨 아주머니가 들고 있던 과도에 찔린 것 같았죠. 이때 대문 밖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동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달려온 것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말순 아줌매, 이장님을 비롯해 몇몇 마을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바닥에 앉아있는 이씨 아주머니와 쏟아진 하얀 가루, 그리고 상처 입은 백구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씨 아주머니가 몰래 들어와서 쌀통에 무언가를 넣으려 했다는 것을, 그리고 백구가 이를 막아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이씨 아주머니가?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평소 착하다고 알려진 이씨 아주머니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이씨 아주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말순이 아지매가 아픈 것도, 네, 아마 그 가루 때문일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이웃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백구는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이씨 아주머니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할머니를 지키려는 충직한 모습이었죠. 말순은 백구를 안아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내 목숨을 지켜준 게 결국 사람도 아닌 이놈이었구나. 그날 밤은 마을 전체가 잠들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하지만 백구의 용기 덕분에 더 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죠. 새벽이 밝아오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신고한 것이었죠. 말순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며칠 전부터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백구가 이상하게 행동했던 것, 쌀에서 발견한 하얀 가루,
그리고 오늘 밤 벌어진 일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경찰관들은 바닥에 쏟아진 하얀 가루를 조심스럽게 수거했어요. 그리고 쌀통 안의 쌀도 전부 증거물로 가져갔죠. 이 가루가 정확히 뭔지는 감정을 거쳐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독성 물질로 보입니다. 경찰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로 독극물이었다니요. 이 씨 아주머니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그제야 입을 열기 시작했죠.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무엇이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집도 넘어가게 생겼고, 그런데 말순 아짐의 집에 금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예전에 말순 아짐의 남편분이 술 취해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광산에서 일할 때 금괴 몇 개를 챙겨뒀다고. 말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 그 얘기를 이 씨 아주머니가 들었던 거였군요. 처음에는 그냥 빌려달라고 부탁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아줌매가 없다고 하실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독을 탔다는 겁니까? 조금씩만요. 아프게 해서 병원비가 많이 들게 만들면 결국 금괴를 팔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찰관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나 치밀하고 앙달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백구가 계속 방해를 해서 그래서 오늘 밤에는 좀 더 많은 양을 이 씨 아주머니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말수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15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요. 백구는 수의사의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어요. 다리 상처가 깊어서 꿰매야 했거든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죠. 정말 똑똑한 개네요. 사람보다 낫습니다. 수의사도 백구의 행동에 감탄했어요. 그런데 말순 아줌에 정말로 집에 금괴가 있으신 거예요?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죠. 네, 남편이 광산에서 일할 때 조금씩 모아뒀어요. 그리고 평생 모은 돈도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집에 보관하시기엔 위험할 것 같은데요. 말수는 깊게 생각했어요. 이번 일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됐거든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차근차근 생각해 볼게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말수는 백구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백구야, 네가 없었으면 난 정말 죽을 뻔했구나. 백구는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말순 곁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여전히 할머니를 지키려는 듯이요. 며칠 뒤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하얀 가루는 정말로 독극물이었죠. 쥐약에 들어가는 성분이었는데 사람이 계속 섭취하면 서서히 중독돼서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물질이었어요. 이 씨 아주머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정말 무서운 일이었네요. 백구가 아니었다면 사람의 탐욕이 이렇게 무섭다니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그리고 백구를 영웅처럼 대했죠. 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돈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얼마나 무서운 존재로 만드는지, 그리고 진정한 충성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백구야, 사람보다 나은 건 내 마음이었어.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할머니 손을 핥았어요. 아픈 다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순하고 다정한 모습이었죠.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백구가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든든했거든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번 일이 깊은 교훈으로 남았죠.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충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이에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씨 아주머니의 범행 동기와 수법이 상세히 밝혀졌어요. 말순은 경찰서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죠. 말순 할머니,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관이 두꺼운 조사 파일을 펼치며 말했어요. 이 씨 용의자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머니 댁의 일과를 파악하고 언제 쌀을 교체하는지까지 조사했어요. 그렇게 오래전부터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남편분이 광산에서 일하실 때 가져온 금괴의 정확한 개수와 보관 장소까지 알고 있었어요.
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씨 아주머니가 자신의 집을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했던 건지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었을까요? 남편분이 살아계실 때 술에 취해 자주 하신 얘기들을 메모해뒀더군요. 심지어 집 구조도까지 그려놨어요. 경찰관이 증거품으로 압수한 수첩을 보여주었어요. 이 씨 아주머니가 적어놓은 내용들이었죠. 박서방 광산 일할 때 금괴 7개 챙김, 방 구들장 및 괴짝 안에 보관, 현금 3천만 원 정도 함께 보관. 말수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자신도 잊고 있던 세부 사항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독투여 계획이었어요. 경찰관이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계획이었어요. 할머니가 병원에 가서 치료비로 돈을 쓰게 만든 다음 결국 금괴를 팔도록 유도하려 했던 거죠. 그럼 내가 죽는 건 상관없었다는 거군요. 솔직히 말하면 이 씨 용의자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 유산을 가져갈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수는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15년 넘게 좋은 이웃으로 지낸 사람이 자신의 죽음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백구가 모든 걸 망쳤죠. 개가 독의 냄새를 맡고 주인을 보호하려 했던 겁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사람도 모르는 걸 개가 알아챘다니. 백구는 조사 과정에서 지역신문에까지 소개되었어요. 주인을 독살 위기에서 구한 영웅견이라는 제목으로요.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백구를 꼭 안아주었어요. 백구야,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백구는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할머니를 반겼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말순의 재산에 대해 알게 됐거든요. 말순 아지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집에 두시기엔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이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글쎄요. 사실 그 돈이 있다고 해서 제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긴 하지만 또 다른 이 씨 아주머니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의 걱정이 이해되었어요. 하지만 말순에게는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죠. 며칠 뒤 말순은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어요. 그 금괴와 현금을 마을에 기부하려고 해요. 뭐라고요?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서 말순의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혼자 살면서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차라리 마을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어요. 아지매, 그건 너무 큰 결정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미 다 생각해봤어요. 이 씨 아주머니 일 때문에 깨달았거든요. 돈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나쁘게 만들 수 있는지 말이에요. 말순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돈으로 마을에 작은 병원 하나 세웠으면 해요. 그리고 백구 같은 유기견들을 돌볼 수 있는 보호소도 만들어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노린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를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승화시키다니요. 정말 대단하신 결정이에요. 하지만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요? 백구가 있는데 뭘 후회해요. 이 녀석이 제 가장 큰 보물인걸요. 말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몇 달 뒤 정말로 마을에 작은 병원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유기견 보호소도 만들어졌죠. 마을 사람들은 이를 말순 할머니 병원, 백구 보호소라고 불렀어요. 이 씨 아주머니는 법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마지막까지 말순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말순은 복잡한 마음이었죠. 용서는 하지만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고 있었는데 사람의 탐욕이 이렇게 무섭다니. 하지만 말순은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어려운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순 할머니 병원에서는 매일 마을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고 백구 보호소에는 버려진 개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말순에게는 슬픈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백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이었어요. 그날 밤 이 씨 아주머니와 싸우면서 입은 상처는 회복됐지만 이미 나이가 많았던 백구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았죠. 백구야, 밥 좀 먹어봐. 말순이 평소 백구가 좋아하던 고기를 주었지만 백구는 고개를 돌렸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수의사가 집까지 왔어요. 할머니, 백구가 많이 약해졌네요. 나이도 있고 해서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말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백구가 자신 곁을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부터 말수는 백구 곁에서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어요. 백구도 예전처럼 할머니 침대 옆에서 잠을 청했죠. 백구야, 우리 정말 오래 함께 살았지. 15년이나 말이야. 백구는 가끔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었지만 점점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네가 없었으면 내가 진작 외로워서 죽었을 거야. 그리고 이번에도 내 목숨을 구해줬잖아. 말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처음 강아지였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마을 사람들도 자주 백구를 보러 왔어요. 백구야, 마을의 영웅이 되어서 좋지? 아이고, 이 녀석 덕분에 말순이 아지매가 살았는데 백구는 사람들이 와도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온순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죠. 어느 날 새벽, 백구가 갑자기 마당으로 나가려 했어요. 말수는 백구를 따라 나갔죠. 백구야, 어디 가려고? 백구는 마당 한가운데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죠. 그때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출이었어요. 붉은 빛이 온 마을을 감싸고 있었죠. 백구는 그 일출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았어요. 백구야, 백구야.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5년을 함께 한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백구의 장례에 참석했어요. 마을 뒷산 언덕 좋은 곳에 묘를 만들었죠.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백구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려 했나 봐요. 정말 의리 있는 개였어요. 사람보다 나은 마음을 가진 녀석이었지.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백구를 추모했어요. 그리고 백구 보호소 입구에 백구의 동상을 세웠죠. 주인과 마을을 지킨 영웅 겸 백구라는 비문이 새겨졌어요. 백구가 떠난 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병원과 보호소를 통해 많은 생명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 말수는 백구 무덤을 찾았어요. 백구야, 잘 지내고 있지? 마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 네 덕분이야.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백구가 좋아했던 시간대였죠. 사람보다 나은 건 내 마음이었어. 끝까지 날 지켜줘서 고마웠다. 그때 보호소에서 기르던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흰색 털에 까만 점이 있는 백구를 닮은 강아지였죠. 너도 백구를 닮았구나. 강아지는 말순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백구가 보낸 선물 같았죠. 그날부터 말순에게는 새로운 동반자가 생겼어요. 이름은 백구의 뜻을 이어받아 희망이라고 지었죠. 마을 사람들은 말했어요. 결국 진실은 개가 지켜냈구먼. 사람의 탐욕보다 동물의 충성이 더 값졌다니까. 저녁 노을이 마을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말수는 희망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하늘 어디선가 백구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을의 평화도 말순의 일상도 계속 지켜주고 있을 것만 같았죠. 말순 할머니와 백구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어요. 진정한 사랑과 충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말이에요. 지금도 백구 보호소에는 많은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백구의 동상 앞에는 늘 꽃이 놓여 있죠. 마을 사람들이 영웅을 기리는 마음으로 말이에요.